이제 제가 정원을 오랫동안 가꾸다 보니까 만들면서 가꾸다 보니까 우리 정원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우리 정원은 어떤 것인가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정원도 우리 아주 뼛속 깊이 들어와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뼛속 깊이 들어와 버렸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모든 관공서 이런 데는 전부 일본식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정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일본식 정원으로 된 정원을 날마다 보게 되니까 나무는 정원은 저렇게 가꾸어야 되는갑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뼛속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일본 정원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일본 정원은 자연의 축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자르고 다듬고 우주를 축소해서 내 정원 안으로 들여놓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분재가 아주 발달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제 정원을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여기서 전원생활 혹시 하신 분 있어요? 이제 사실 제 강의는 어떤 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전원생활을 현재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정원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정원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시행착오를 적게 거치고 납부금 적게 낼 수 있는, 왜냐하면은 제가 50년 동안 제가 정원을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거쳤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시행착오 거치고 납부금 내봐야 돼. 납부금이 어떤 돈이냐면은 공적인 금액은 몇 수십억 수십조로 해도 의미가 없어. 내 호주머니에서 구렁이 알 같은 돈이 깨져봐야 절절해요. 예. 그런데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한 분야 이제 정원에 내가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은 시행착오를 10번 거칠 걸 두세 번이면 될 거고, 또 돈이 한 100만 원 들 거를 제 얘기 들으면은 30만 원이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는 저희 집 잔디밭이에요. 잔디밭인데 잔디는 잔디여야만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전원생활이 하는 순간부터서 고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잔디는 잔디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시골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잔디를 어디다 심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잔디를 심는 것은 딱 한반대예요. 묘지. 그런데 지금 잔디밭이 굉장히 편리하니까 잔디를 심는데, 저도 여기를 잔디를 심었었어요. 잔디를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심고 나서 절대로 풀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잔디를 깎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접해지는데, 하나는 요즘 나오는 예초기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잔디 깎는 기계로 깎는 것이 있고, 잔디가 넓으면 잔디 깎는 기계인데 작은 잔디는 보통 예초기로 쳐요. 그런데 예초기로 잔디를 깎아줄 때 바짝 깎을 것이 아니라 한 5cm 정도 남기고 풀을 좀 여유있게 놔두고 잘라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잔디를 기르신 분들은 알 건데, 잔디밭에 보면은 꼭 다른 놈들이 튀어들어와요. 민들레라든가 질경이라든가 크로바이, 토끼풀, 요것들이 꼭 들어와요. 그러면 그놈을 뽑느라고 그래 정신이 없어. 근데 제가 그래서 고정관념이 틀을 깨버리자. 잔디밭에 잔디가 잔디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뒤집어버리면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잔디밭에 지기들이 내가 심지 않아도 지기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들은 지기들이 알아서 들어와. 질경이라든가 특히 민들레 같은 경우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잘 들어와요. 그러고는 토끼풀 한번 들어오면은 그거 지하경으로 가니까 그거 없애기도 힘들어요. 토끼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토끼풀이 크로바죠. 그게 꽃이 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고 사람들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 드셔서 혹시 손지라도 오게 되면은 거기서 네잎크로바 찾느라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키 낮은 야생화들은 살리고 키 큰 야생화들은 없애는, 너무 풀을 안 쳐버리면 개판되니까 제 얘기는 예초기로 한 5cm 정도 놔두고 딱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 낮은 야생화들이 지기들이 들어와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봄가치꽃인데 이 봄가치꽃을 제가 결단코 절대로 안 심었어요. 잔디를 심고 나서 가만 놔뒀더니 지기들이 환경이 좋으니까 저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건 수선화, 이것을 제가 연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원을 만들 때 아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 번 심고 나서 그대로 가만 놔둬버려도 몇 년이 가도 끄떡없이 지가 자라는 것을 심는 것이 좋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구근이에요. 내가 수선화가 좋아서 내온 것이 아니라 구근을 설명하려고. 구근을 한 번 심어놓으면은 몇 년 동안 어디 외국에 여행 갔다 오더라도 끄떡없이 거기서 지가 번져서 있어요. 이거 뭐죠? 두 번째 빨간 민들레요. 민들레죠? 지금 저희 집 돌아다니는 길에 나온 건데 이것도 제가 결단코 절대로 민들레를 안 심었어요. 지역에 보면은 지기들이 알아서 들어와. 예를 들어서 습하면은, 땅이 습하면은 습한 곳을 좋아하는 야생화가, 건조하면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야생화가, 또 햇볕이 아주 강하면 햇볕을 좋아하는 야생화가, 그늘이 지면 그늘을 좋아하는 야생화가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은데 지들이 들어와요. 근데 야생화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혹시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를 읽어보신 분 있어요?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를 읽어보면 그 양반이 잡초라는 표현을, 잡초는 없다. 잡초는 인간이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은 잡초야. 내가 필요한 것은 채소고 농작물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잡초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같이 이뻐. 어느 날 보니까 민들레 저놈들이 들어왔어요. 가만 놔뒀더니 쫙 퍼진 거야. 여기가 약간 습하고, 그러니까 지들이 아주 상태가 좋아서 꽃이 피어도 이쁘지만은 열매가 맺어도 아주 좋잖아요. 제비꽃이죠. 저희 집 유실수 있는 제비꽃 밑으로 저것이 딱 보면은 제가 심은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제가 안 심었어요. 네. 제가 한 것은 오로지 예초기로 키 큰 풀만 딱 찾아버려. 키 낮은 야생화들이 지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기들이. 자주개불 주머니. 우리 산에 범에 그 등산 가면은 많이 있어요. 매우 이쁜 거. 이것이 우리 사과나무 밑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 내가 절대로 어디서 묻혀왔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걸 하도 이뻐서 그러면 예초기를 안 치고 가만 놨더니 몇 년 지나니까 다 번져가는 거야. 자주개불 중에 아주 흔한 거.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모이. 정말로 좋은 지피식물이에요. 약간 그늘진 곳에서는 최고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그늘지면은 다른 야생화들이 잘 안 돼. 근데 머위 심어놓으면은, 저는 봄나물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머위나물이에요. 그리고 머위 저것이 아주 이파리가 넓어가지고 생육이 강해. 다른 풀들이 별로 번쩍을 못해. 저것들이 쫙 번져가.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 배롱나무, 야생 배롱나무 밑에다가 머위를 심었더니 머위가 번져나가는 모습들이에요. 처음에 심어놓으면은 지기들이 거기서 환경에 적응이 안 되면 없어져. 환경에 적응되는 놈들은 지들이 쫙 번져가요. 가락지나물, 이것도 분명히 내가 씨 뿌려놓은 것 같잖아요. 절대로 내가 씨 안 뿌려. 이게 좀 습한 곳이에요. 우리 파초밭이 있는데 습한 곳에 어느 날 저놈이 좀 튀어나오더니 제가 예초기를 안 치고 하여튼 저것은 한 5cm에서 10cm만 치니까 전부 저것들이 번져간 거예요. 뱀딸기 이쁘잖아요. 요것도 내가 안 심어서 지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토끼풀 크로바. 저것도 마음을 열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아까 또 애기들 네잎크로바 찾는 재미 좋지. 또 애기들은 우리 저거에서 시계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잔디밭에 특히 이제 관공서에서 잔디밭 조성해 놓은 데 보면은 저거 제거이라고 다 그냥 고생들을 해요. 마음을 풀어놔서 놓으면은 저놈들이 쫙 번져가면 그 자체가 이쁘고, 그리고 잔디만 있는 것보다는 저런 야생화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 안은 우리 풀벌레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아주 다양해져. 아까 말했던 저 파초밭에 이건 이질풀이에요. 내가 정작 뿌린 것 같죠? 절대 아니다. 이건 지금 가해로 이파리 큰 것은 옥자만고 가운데로는 전부 질경이에요. 언젠가 질갱이가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몇 년 되니까 좀 쫙 번져버린 거예요. 그게 저 길을 예초기로 한 5cm 나라도 딱 치니까 저 키 낮은 야생화 질갱이가 쫙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갱이가 너무너무 제가 이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요즘 관공서에서 손을 대면은 전부가 데크 깔죠. 포장을 하거나. 지금 우리 불회사도 들어오는데 저 데크를 저쪽으로 계곡 옆으로 깔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저것을 저기 깔아? 그 전에 길이 너무너무 이뻤는데 아니 거기까지 사람이 안 들어가고 멀리서 바람만 받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꼭 거기까지 기어 들어가봐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 저것들이 저렇게 좋은데 근데 저희 집은 동선이 전부 여러분들이 정복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름에는 고무신 신거나 겨울에는 털신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종자가 딱 붙어 신발 밑에 가서 내가 걸어다니니까 그 밑에 떨어져가지고 계속 우리 동선은 전부 그런들. 이게 질경길 우리 텃밭 가는 길은 이제 작약을 제가 좀 내놨는데 작약을 연 것은 뭐냐면은 작약이 한 번 심어 놓으면은 계속 나와서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떤 야생화들을 이제 우리가 심을 때 한두 폭이 심은 것보다는 군집에서 많이 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풀도 번성 안 하고 보기도 볼륨 있고 한 번만 심어 놓으면 매년 나와서 꽃 피잖아요. 단지 이제 저거 작약을 심을 때는 이제 햇볕이 잘 쬐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을 선택해야 돼. 비비추. 최고로 좋은 것이 비비추예요. 왜냐하면은 저거 한 번만 갖다 심어 놓으면은 계속 풀보다 더 강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원 조성할 때, 전원 생활할 때 몇 가지 철칙이 있어. 철칙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철칙 중에 하나가 풀보다 더 강한 야생화를 심을 거. 그러면은 한 번 심어 놓고 나면은 10년이 지나도 거기서 쫙 지들이 번져 있지. 우리 이쁜 야생화 거의 대부분이 풀보다도 경쟁력이 약해요. 매 뽑아줘야 돼. 인력이 충분하고 아주 작은 면적이면은 그런 거 얼마든지 좋은데 조금 정말 여유있게 즐기려면은 한 번 심어놓고 나서 그냥 즐겨야죠. 방금 좀 전에 핀 것이 여름에 피는 비비추. 이건 이제 가을에 피는 비비추. 저 빨갛빨갛 뿔긋뿔긋한 것은 꽃무르. 여러분들이 보는 상사화. 꽃무르 필 때 같이 펴야지. 두 가지가 있어 비비추가. 옥자마가 이제 꽃핀 거. 옥자마가 우리가 너무너무 흔한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참 촌에 우리가 화단에 가면은 한두 폭씩 보통 있었어. 근데 옥자마도 군집에서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저희 사람을 죽이는 것이 딱 두 가지. 저기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특히 달밤에 봐야 돼. 기가 막혀. 백꽃 이화에 올백하고 백꽃도 막 피어날 때 보름달 아래 봐야 등거리에 서늘함이 기어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흰색 꽃은 달밤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바람이 안 불면은 여기 안 자체가 저녁에 보면은 향기로 옥자마 향기 가득 들어차버려. 이것도 풀보다 강하니까 한 번 심어놓고 나면은 풀이 거의 안 나. 중간이고 난 것을 손으로 뽑아만 줘보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우리 참날인데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 외제 선호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 똑같은 우리 것은 거들떠도 안 봐.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다못해 공부도 외국에서 해와야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참날이 외국에서 들어온 백합은 겁나게 유행이야. 사람 누구나 좋아해. 물론 백합 좋죠. 백합 좋은데 우리 참나리도 좋아. 외국 것도 좋은데 우리 것도 좋은 거예요. 외국 것은 좋고 우리 것은 안 좋다가 아니라 또 외국 것은 안 좋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외국 것도 좋고 우리 것도 좋아요. 왜 꼭 백합이어야만 돼? 참나리 사방대 막 번져 있잖아요. 저 군집에 심으면 너무너무 멋져. 한 번만 심어놓으면 절대로 관리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그런 꽃 머물었을 때 이쁘잖아. 백합도 이쁘지만은 우리 참나리도 이쁘다. 맹문도 다 모두 좋아하시죠. 반그늘에서는 굉장히 이게 참 좋아요. 네, 반그늘에서는. 그래서 여름에 꽃이 없을 때 보라색으로 피니까 이건 하도 많이 번져 있으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상사화죠. 이거 우리 시골에 전에 말했었어. 상사화가 최고 좋은 게 한 번만 심어 놓고 나면은 절대로 안 죽고 거기서 매년 꽃대 올라와서 펴. 이게 꽃무릇이에요. 이제 헷갈리죠. 상사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특히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상사화하고 꽃무릇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그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이죠. 한평하고 영광의 그 장 본인들이 있어요. 그 영광 불갑산이 통째로 꽃무릇이 많아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한평에 전에 그 의식이 강했던 이석경 군수, 젊은 군수가 군수를 하면서 한평이 용천산, 불갑산에서 남쪽은 한평 땅이고 북쪽은 영광 땅이에요. 용천산 쪽은 전부
한평 땅이에요. 그쪽에 꽃무릇이 많으니까 한평에서 치고 나간 거예요. 꽃무릇 축제 한평에서. 그때 최고로 많은 군락지를 갖고 있던 영광에서는 꽃무릇 눈에도 안 들어왔어. 왜냐하면 하도 지쳐있으니까 눈에도 안 들어왔어. 그러는데 한평에서 치고 나간 거라.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이제 알고는 축제를 하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축제를 못해. 그래 상사. 그때 이제 영광 상사와 축제해놓고 밑에다 가로해놓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꽃무릇이라고. 저희 집 정원이 이제 13,000평인데 습지가 한 5,000평 돼요. 습지를 제한 나머지는 전체를 제가 요걸 집어놨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꽃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별 이쁘질 않아요. 그런데 요걸 한 번 심어놓고 나면은 계속 저기서리 쪽파처럼 한 번 심어놓으면 쪽파처럼 번져가요. 심어놓으면 매년 크니까. 햇볕에도 잘 자라지만 반 그늘에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집 정원에 나무 심어놓고 나서 그 밑에 요놈을 심어놓으면은 다른 야생화들이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전체를 제가 심어놓은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꽃무릇이 추석 무렵 정도에 피잖아요. 피고 꽃무릇이 지면서 이제 그때 순이 올라와. 이제 이것은 지금 조금 더 진한 모습인데 은행이 단풍 들어서 떨어지고 파랗잖아요. 이파리가. 꽃무릇 이파리가. 겨울에 봄까지 파래. 아 얼마나 이뻐요. 겨울에 저 파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벗인데 우리 사쿠라라고 하는 왕벗이 아니라 우리 산벗이에요. 토종벗.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하여튼 저 강원도부터 제주까지 왕벗이 안 심어진 데가 없어. 특히 가로수고 전체를 왕벗으로 떡을 쳐버렸는데 그 왕벗이 사실 좋아요. 확 피고 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관공서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걸 많이 심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너무너무 좋으니까 전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너무 많이 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벗을 보면은 산에 우리 자생하는 거거든요. 왕벗은 확 일시에 피었다가 떨어지는데 우리 산벗은 조금 더 꽃이 좀 작고 수수해요. 그러는데 우리 산벗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벗지라고 하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 왕벗은 벗지가 별로 안 달려요. 그 열매가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 뭐죠? 새들이 많이 달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 조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열매가 맺는 나무를 심을 것. 그래야 새가 달아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새장 안에다가 새를 기를 이유가 없어. 새로 따지면 완벽한 독방이잖아요. 감옥. 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좋아서 즐기지만 새가 좋아하는 열매가 맺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 벗지가 익을 때 되면 직박구름이 뭐인지 엄청나게 달라들잖아요. 이제 우리 찔레인데 지금 우리 이쪽에서 장미 정원이 조대가 하나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곡성. 크게 그 두 반대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장미원을 가게 되면은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개량되어 들어온 장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싸고 좋은 것은 딱 정말로 센터에다 심어놓고 나서 해설사가 겁나게 설명들을 해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미는 저는 찔레라고 생각해요. 사실 장미를 번식하는 대목으로 찔레를 이용을 해요.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온 장미하고 찔레하고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 장미는 품종 개량해서 꽃도 크죠. 색깔도 다양하죠. 그리고 늦은 봄부터서 여름에 초여름에 피기 시작하면 가을에 설이 내릴 때까지 피기도 해요. 그러는데 우리 찔레는 딱 5월달에 한 번 피고 말아요. 그러는데 이것이 찔레가 지고 나면은 찔레 열매가 많이 달려요. 그 열매가 지금은 이제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새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새들이 미처 못 따먹고 눈이 내렸다. 눈 속에서 그 빨간 열매가 딱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찔레는 어마어마하게 사방에 찔레가 안 퍼진 곳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최고로 잘 맞기 때문에 안 심어도 지기들이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장미원에서 우리 장미는 손도 안 대고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장미예요.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찔레 얘한테는 죄는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다는 죄예요. 네, 찔레. 철쭉인데요. 우리나라 거의 95%가 일본산 철쭉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나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철쭉은 보통 보면은 바위들 쫙쫙 해놓고 사이에다가 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무 밑에 심어놓고 전정 다 깨끗하게 하는. 철쭉은 그래야 하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돼 있어. 일본에서 개량된 철쭉들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아요. 마음을 열고 보면 우리나라 철쭉 기가 막히죠. 지리산이 높으면은 저 광양 백운산 가면은 꼭 배롱나무 같이 생겨서 철쭉이 우리나라 철쭉이. 근데 우리나라 철쭉 거들떠도 안 보고 전부가 외국 철쭉 대량 해서 사실 95% 이상이 전부 일본산 철쭉이에요. 그리고 심어놓고 나서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것으로. 제가 고등학교 막초를 보고 철쭉을 삽목해서 심어놓고 나서는 그대로 기른 거예요. 제가 한 3m 이상 컸어요. 그 다음에 탱자나무. 이제 저희 집 울타리인데 탱자나무 저희 집 정원에서 내가 유일하게 전쟁해 주는 것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들어가는 길에 저것까지 안 해버리면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걸 치는데 넓은 공간이 확보되게 되면은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그대로 기르면 최고로 멋진 정원수예요. 지금 되면 탱자가 노랗게 있잖아요. 탱자 안 좋아할 분 거의 없을 거거든요. 옛날에는 매우 흔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들어가는 잎도 쫙 심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것만 잘라주고 있는데 저 새싹 날 때 이쁘잖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정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는 것에서 코로 향기 나는데 참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 금목서, 은목서, 동목서는 여기 앉아 스톱. 금목서는 지난 9월 말 정도, 9월 말에서 지난 10월 이달 상순 정도에 폈어요. 그는 끝나자 지금은 이제 은목서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아주 향이 기가 막히잖아요. 정원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향기 나는 정원수를 심어놓으면 매우 좋은데 유일하게 식물에서 금은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이거예요. 금목서, 은목서, 동목서. 금목서는 9월 말에서 10월 상순에 피고 은목서는 10월 중순에 이때 피고 이거 지고 나서 11월 달에 동목서가 피어요. 그 다음에 착꽃이고 우리 불회사 이쪽도 아주 많잖아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게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이거 차를 이제 번식할 때는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대로 묘목 사서 심으려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지금 꽃이 피면서 작년에 피었던 것이 종자가 지금 떨어져요. 그놈을 주워다가 심으면 너무 잘 나요. 그런데 차가 동해에 조금 약해요. 몇 년 만에 오는 한 파에 동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차나무를 옮기거나 묘목을 갖다 심으면 그것은 동해를 받아. 거기서 종자로 나온 것은 거의 동해를 안 받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리고 큰 차나무를 갖다 심으면서 빠를 것 같은데 종자 뿌린 것이 몇 년 지나면 여름이 더 빨리 커요. 우리 동백, 토종 동백도 전에는 그래도 동백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꽃송이 크고 색깔도 다양하고 외국에서 개량된 동백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동백도 기가 막히게 좋다는. 근데 외국에서 개량되어 들어온 동백은 색깔도 다양하고 꽃송이도 커서 좋은데 꽃이 질 때면 온갖 추접을 다 떨어요.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붙어 있어 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 토종 동백은요 통째로 툭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동백도 죄가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다는 거. 이제 대나무 우리 남도에서 최고의 대나무는 정원수로는 대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나무. 오죽했으면 담양의 중록원이 좀 히트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대나무를 심고 나서 대나무 밭은 관리가 너무너무 간단해. 죽은 나무, 작은 나무 이런 것만 잘라줘 버리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보통 대밭 보게 되면은 대밭이 형성됐으면 그 속에 그 죽은 가지라든가 죽은 대나무까지 이런 것들 처리를 안 하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여. 그것만 잠깐 시간 내서 그것만 제거를 해버리면 좀 최고의 정원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대나무는 그냥 지하경으로 쭉쭉 뻗어가니까 옆에 다른 사람 밭이 있게 되면 이제 침범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 유념을 해야 돼요.